코로나19로 의료 폐기물 처리하느라 바쁜 진주시 청소과 공무원들이 야간에 산행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폐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사육시설에서 고양이를 번식시켜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진료와 동물 학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복원에 성공해 지난해 야생으로 보낸 따오기들이 예상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창녕군이 추가로 4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의 김태호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의료 폐기물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청소과 공무원들은 많이 바쁩니다. 이런 와중에 진주시의 청소과 공무원들이 어제 새벽에 급히 야산에 출동을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밤 11시 50분쯤 야산에 수상한 대형 트럭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자 진주시 청소과 여직원 2명이 현장에 긴급 출동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외딴 산골짜기로 두 공무원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입합니다. 당시 현장에선 경찰관 2명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행 5명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대치 사항이라 하니까 사실 우리도 두렵지만 그것도 현장에 계시는 경찰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도착하려고. 긴박한 상황이 전파되자 청소과 직원들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현장으로 집결했습니다. 저희 도착하고 나서 한 10분 이내에 계속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동료 직원들이? 그렇죠.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오면서. 신속한 출동과 대처로 25톤 트럭 넉 대에 굴삭기까지 동원해 폐기물을 버린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한 겁니다. 이들이 밤늦은 시간에 몰래 버린 사업장 폐기물은 100여 톤에 이릅니다. 야산이나 빈 공장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210만 톤을 웃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주시는 최근 불법 투기 신고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밤을 틈타 이런 불법 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제보 아니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 폐기물 처리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주시 청소과 공무원들. 야산에서 하얗게 밤을 지새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불법 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폐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사육시설에서 수년 동안 고양이를 번식시켜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진료도 마음대로 하고 병든 고양이를 방치하는 등 동물 학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외딴 농장. 단속반이 폐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고양이 사육시설이 나옵니다. 고양이 수십 마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대부분 번식이 가능한 2, 3년 된 것들입니다. 초창기 수입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인상 고양이부터 키우다가 그러면 내가 배 해보려고. 맞은편 비닐하우스에도 고양이 수십 마리가 발견됩니다. 갓 태어난 새끼도 있어 대규모 번식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고양이만 100여 마리로 치료를 못 받아 병들거나 죽은 새끼 고양이도 보입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허피스 바이러스를 많이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의사가 정확히 진단하면 귀 진드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병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고양이 생산업자 65살 A씨는 7년 동안 무허가 생산시설을 차려놓고 고가의 고양이 10여 종을 경매장이나 인터넷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 씨는 생산업자가 병든 고양이에게 이 같은 항생제나 호르몬을 투입하며 불법으로 자가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34조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 씨는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다친 고양이 20여 마리를 유기동물 보호소로 옮겼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어렵게 복원에 성공해서 지난해 자연으로 날려보냈던 따오기들 62%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면서 자연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창녕군이 오늘 따오기 40마리를 야생에 추가로 방사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자 훈련장에 있던 따오기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먹이를 잡고 비행 연습을 하는 등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친 끝에 드디어 자연으로 돌아간 겁니다.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온 지 10년 만에 복원에 성공해 지난해 40마리를 야생에 방사한 경남 창녕군은 1년 만에 다시 40마리를 자연에 풀었습니다. 수컷은 27마리, 암컷은 13마리로 모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당분간 먹이도 제공합니다. 지난해 방사한 따오기는 40마리 가운데 25마리가 생존해 우포늪과 낙동강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62.5%의 생존율로 예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포늪을 비롯한 서식 환경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또 서식지 조성에 우리 군이 주력한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3마리는 삭과 담비 등 천적에 의해 폐사됐고 2마리는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 상태에서 번식을 시도한 개체가 확인돼 완전 복원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방사한 따오기 중에 번식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번식을 포기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둥지를 짓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번식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창녕군은 따오기가 야생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포늪 일대에 조성한 서식지를 군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따오기 구조 치료센터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야생에 방사한 따오기의 생존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의 김태호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당선인님 보니까 당선 후에 활동도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또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야당이 역대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결국 패인은 국민에게 어떤 꿈도 주지 못했고 또 비전도 없었고 특히 희망을 주는 리더십이 저는 부재했다. 저도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소리 듣고 민심의 어떤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 공약을 좀 살펴볼까요? 지리산 케이블카 그리고 이 산악열차 건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좋지만 이게 비용적인 부분 또는 환경 파괴 우려도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추진을 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지역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성격시켜야 된다. 지역 논리로 이기주의로 가면 결국 될 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특별법. 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이 남해안 프로젝트를 특별법을 통해서 3년에 걸쳐 그 기초를 닦았듯이 아마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관광 수입에 큰 아마의 그 원천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이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뭐 환경부라든가 이런 정부 부처 설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정치적 그 합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 광역 그 상계도가 지금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기초 단체도 5개 이상 되어 있고 네. 각 부처의 협력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공감과 동의가 이루어진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성격시키고 아마 대통령의 의중도 저는 꼭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남도지사 시절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할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그 토대를 닦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네. 꼭 우리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는데
온 힘을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인 개인 신분으로 또 봤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복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어요. 복당의 이유 그리고 복당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결국 뭐 제 친정집이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돌아가야 되고 아마 시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제가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향후 뭐 대량 실업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아마 경제도 반토막 날 겁니다. 긴 어떤 고통의 어떤 터널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겪어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리더십이 어떤 세상을 보는 그 어떤 눈이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혁적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계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쓴 그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런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정책들. 아마 그런 리더십을 세우는데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럼 당선인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조하겠다. 뭐 당연히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당선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무소속입니다만은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반성도 없고 여전히 그 오만의 결과가 이런 참패를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새 판을 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참 눈여겨봐 주시고 우리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한번 잘 좀 지켜봐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간추린 소식을 김혜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등교 개학 이후 전국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남에는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남은 등교 수업 이후 학생과 교직원 1,2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중 850여 명은 음성, 340여 명은 검사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위축됐던 경남 지역의 소비 심리가 5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5월 경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78로 전월보다 9.4포인트 상승했고 소비 지출과 생활 형편 전망도 각각 10포인트와 9포인트 오른 92와 81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을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전시 무료 관람을 진행합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관람 횟수를 하루 9회로 제한하고 1시간에 30명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이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와 서울시,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과 농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첫 판매는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11번가에서 코로나19 피해 농가 돕기 지역 특산물 기획전으로 시작하며 1년 동안 상설 운영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제2신항 웅동 배후부지 동원 로엑스 물류센터에서 스마트 물류기업 3곳과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을 통해서 동원 로엑스 냉장을 비롯한 3개 기업은 이곳에 차세대 스마트 물류센터 설립 의지를 밝히고 300여 명의 지역 인재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로봇랜드의 테마파크를 운영할 새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고 인수인계와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서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휴장합니다. 새로 선정된 위탁 운영사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기존 운영사 직원 우선 채용 같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로봇랜드는 다음 달 4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며 다음 달 말까지 요금 50% 할인 행사를 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는 마산 로봇랜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도의회와 창원시의회 합동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로봇랜드가 매달 수억 원의 적자도 모자라서 민간 사업자와 법적 다툼까지 벌어져 결과에 따라서는 얼마나 많은 세금이 또 투입될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레미콘 노사 협상이 파업 2주 만에 타결됐습니다. 부산 경남 레미콘 산업 발전 협의회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 측은 운송비를 평균 4만 2천 원에서 5만 원으로 8천 원 올리고 상조회 복지기금에 제조사별 최대 50만 원 지급 등을 합의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99%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상승률 5.9%보다 낮은 데다 2년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침체한 도내 경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별로는 남해군이 7.5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창원 성산군은 마이너스 0.81%로 가장 낮았습니다. 개항기인 1900년 마산포 객주들이 결성한 마산 상호회가 모태가 된 창원 상공회의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역사관을 열었습니다. 창원 상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120주년 기념식을 취소하고 역사관 개관식으로 대체했으며 기념식 비용 1억 5천만 원을 아껴서 회원 기업에 창원사랑 상품권을 나눠줬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김해시 어방동 신어산 인근 등산로에서 경남 소방본부 김모 사무관이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김 사무관은 여름철 낙뢰 사고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무선 중계소를 점검하고 내려오던 중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의 대리운전 노동자 실태 토론회가 오늘 진주 YMCA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시의원 등이 참석해서 대리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공유하고 쉼터와 공공 앱 개발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대리기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